가족의 밥상을 구원하라. 안녕하세요. 구원의 밥상 박지윤입니다. 예. 네. 구원의 밥상 함께할 우리 가족분들 소개해드려야죠. 이상벽 씨, 오영실 씨, 지상열 씨, 강예빈 씨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밥상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분들이에요. 전영주 교수님, 로이어 박사님, 유지원 선생님, 유성남 셰프님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닥터님으로는요, 이 분야에서는 이분을 정말 명의 고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박찬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찬영 원장님께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 딱 감잡았어요, 오늘의 네. 제 주제를. 원래 다이어트로 유명하시잖아요. 우리 오. 여자들이 뭐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하는 아. 그거 한 번쯤 다 시도하잖아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좀 미용 때문에. 무슨 단식 같은 거 아니에요? 단식. 단식. 저는 장세척 봅니다. 오, 그럴 수 있네. 아, 세척.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다이어트 쪽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랑 관련이 있다고요, 이게? 아니, 근데 선생님은 왜 부하세요, 근데? 좀 먹어서 쪘습니다. 목소리 청 자체가 저는 처음 듣는데 네. 대관령 손 줄 알았어요. 목욕탕인 줄 알았네. 좋으시네. 목소리가 약간 청정해요. 예. 네. 목소리가 갑상선이 1급수네. 좋네. 예, 예. 정답 한번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죠. 네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피를 맑게 하는 해독 밥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만 좀 맑아지면 다이어트도 같이 좀 따라가나요? 예, 그 기본입니다. 아니 근데 성정. 요즘에 해독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 봐서 좀 독소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뾰루지가 올라올 때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내 몸이 좀 독소가 쌓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긴 네. 하지만 관심사이긴 한데 해독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피 해독이 왜 중요한 걸까요? 해독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 연장 길이가 12만 킬로에 해당하는 그 혈관 속의 혈액이 다 맑아지기 때문에 사실 근원적인 본질적인 치료를 하면 증상과 통증과 질병이 동시에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기초적인 게 피니까 곳곳에 피가 좋아야 네.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는군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간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도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바퀴 쭉 도는데요. 심장에서 나간 피가 다시 심장까지 돌아오는. 6시간? 아니야. 한 몇 시간. 초? 몇 초? 1시간. 한 20초?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약 25초 걸립니다. 그와 정답이잖아. 아니 25초 만에 휙 돌아요? 예, 생각보다 한 바퀴 도는 사이클의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젝션으로 나쁜 물질이 혈액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전신에 퍼진다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되고 빨리 피가 돌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 식생활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또 우리 몸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 로이어 이렇게 선생님도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동양의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만병일독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병, 많은 병들이 한 가지 원인에서 나오는데요. 그 원인에서 바로 그 오염된 피 때문에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피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병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뭐 독소가 몸에 쌓이면 안 좋다 해도 현실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해독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산 증인을 한 분 모실까 합니다. 이 해독으로요, 건강과 젊음, 두 마리 토끼를 오. 잡으셨다고 하네요.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독의 여신 방부제 미모 유혜리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야, 누님. 해독의 여왕 유혜리입니다. 해독 효과를 톡톡히 보셨나 봐요. 제가 해독하고 나서 피부도 맑아지고 네. 또 많이 예뻐졌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블라우스 색깔과 얼굴색이
동일하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네. 뻔하시죠? 정말. 전 개인적으로 또 누님 팬이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오시는데 밑엔 또 검정 치마 입으셨잖아요. 네. 저 팔광 껍데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해독의 여왕이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한 몇 년 동안 드라마 겹치기 출연을 좀 많이 했어요. 음. 거의 여기서 촬영 끝나면 또 이 팀으로 가고 그리고 거의 밤샘 촬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집에서 밥 해 먹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나가서 먹죠. 나가서 주로 뭐 차에서 이동하다가 김밥, 햄버거 이런 거 먹고 그러면서부터 굉장히 몸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단 세 계단만 올라가도 힘이 들고 오. 그리고 그렇게 잘 먹는데 어지럽고 별이 보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이 닦을 때도 이 몸에서 피도 나고 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면 그래도 뱀이라도 한 마리 고아 드시던지 뭐 장어라도 좀 그래, 찾아 보약을 한 제 드시던지. 먹어야 네,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대식가예요. 아침에는 뭐 오리고기 먹고 점심 때는 장어 먹고 와. 저녁에는 등심 구워 먹고 보양을 하셨네요. 좀 낮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럴수록 더 피곤하고 음. 엉덩이만 의자에 붙이면 네. 꾸벅꾸벅 이러고 네. 그리고 아침에 늦잠을 자요. 일찍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독소 때문이다. 네. 본인이 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체크해보니까 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절대로 제가 몰랐죠. 우연히 한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피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피를 이만큼을 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피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오. 왜요? 아, 잘 먹었는데? 뭐 이렇게 피에 뭐 염증도 있고 기름처럼 찌걱찌걱하고 식용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 암도 올 수가 있다. 정말 어쨌거나 좋은 세상에 태어난 게 오히려 넘쳐서 네. 이걸 제대로 이제 배분을 못한 나머지 나쁜 찌꺼기들이 쌓여서 그럼 그 찌꺼기를 해결하는 무슨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가 나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게 전혀 우리가 10을 먹어도 3밖에 흡수가 안 된대요. 그렇지. 나머지는 다 노폐물, 독소로 돼서 다니는 거래요. 몸으로. 피에 피로, 섞여가지고. 피에 섞여서 그리고 나서 음식을 뭘 좋아하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입맛이 10대거든요. 예. 애기 입맛, 애기 입맛. 지상렬 씨 입맛 네. 했잖아요. 돼지, 돈가스. 돈가스, 그다음에 빅버거, 햄버거 이런 거. 저도 햄버거 제일 좋아해요. 보통 입맛이 없으면 그걸로 대체했어요. 더블. 그랬더니 아주 피를 더럽게 하는 것만 골라 먹었다. 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해독하고 나서 지금은 물론 정상이 됐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생각이 나요. 네. 그 따끈따끈한 햄버거 하나만 어떻게 하나만 2주에 한 번은 조금씩 먹어요. 해독하고 나서 이제는 병행하면서 해독을 얼마나 하시고 확연히 달라진 걸 느껴요? 아주 많이 느껴요. 3일을 입원하고 퇴원하고 나서는 3kg가 확 빠져요. 체중이. 야. 3일 입원하고 3kg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병원에서 3.5kg가 빠졌어요. 뭘 하셨어요? 단식원에 갔나 보지. 병원에서 3일 딱 입원하니까 이야. 밥은 안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녹즙 한 번 주고 무슨 생수 이만큼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딸기즙 같은 거 또 빨간 녹즙 같은 거 1시간마다 이거 드세요. 한 컵씩 드세요. 계속 그런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씻고 싶었어요. 이렇게 물만 먹여가지고 주어 짰구만. 그래서 배고프다고 3kg 가 또 빠지지. 배고프다 그러면은 현미로 된 그 미음 이렇게 해서 네. 그만큼 줘요. 그럼 그거 먹고 하고 났더니 3kg가 딱 빠지고 예. 그다음에 얼굴이 반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몸 컨디션은 어땠어요? 피곤한 좀 거. 이렇게 어지러웠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니요, 저도 저걸 먹고 무슨 힘을 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단은 이런 걸 먹고 몸에 나쁜 거를 좀 걸러내자. 그리고 나면은 컨디션이 확 달라질 것이다. 몸이 가볍고 더 힘이 났어요. 안 밥을 안 먹었는데요? 드셨는데? 그리고 더 계단도 잘 다니고 그리고 누구랑 이렇게 집중력이 좀 많이 생겼어요. 원래 힘들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암도 올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연관이 있나요? 암은 사실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세포가 무한 증식한다. 이게 그렇죠. 이제 현재의 암인데 유해래 씨의 이런 엄청난 식생활의 잘못,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 이런 생활이 반복돼서 오래되면 실제로 암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끼를 저렇게 잘 챙겨 드셨는데 잘못된 습관인가요? 현대인들은 피를 탁하게 하는 나쁜 음식 위주로 먹다 보면
자동차로 치면 쉽게 얘기하면 엔진 오일이 탁해지는 겁니다. 그럼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엔진 소음이 심해지고 배기가스가 많아지고 딱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절대 보약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과거에 농사 지을 때 생각이고 지금은 엔진오일 갈듯이 피를 맑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어떠한 보약보다 피로가 빨리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5초마다 한 번씩 내 온몸을 도는 이 피, 내 피에 지금 독소가 쌓인 거 아니야?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텐데 독소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어떻게 알죠? 그렇지. 네, 이것은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내 몸이 얼마나 독소에 찌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단계별로 증상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1단계 대표 증상은 뭐죠? 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피로를 되게 느끼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숨이 금방 차고 또 현대인들이 뒷목 어깨가 뻣뻣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요것이 해독의 독소 반응의 1단계입니다. 아, 만성 피로. 피로와 뒷목 어깨 결림, 그 이유 없이 몸이 찌뿌둥하고 좀 머리가 맑지 못하고 아침에 차도 뭔가 개운치 못하고 자꾸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이 해독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각 증상인데 그러니까는 1단계 자각 증상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약간 이건 독이 쌓였다 볼 수 있나요? 예, 한 두세 가지가 두세 겹치면 가지가 있다. 확실하게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깨 뭉친 건 그냥 기본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세가 불량하거나 나쁜 음식을 먹어서 독소가 쌓이면 뒷목 어깨 근육에 가장 빨리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뒷목 어깨 쪽이 뻐근하고 뭉치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마사지 샵에 가면은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 뒷목부터 풀어요. 네, 맞아요. 어깨랑. 자, 2단계 가볼까요? 이제 이런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부어오릅니다. 붓듯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소변도 시원치 않고 소화불량도 생길 수 있고 날씨 흐리고 비가 올 때 몸이 찌뿌둥하고 날씨 빨래 영향, 걷어라. 네. 습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선생님 궁금해지는데 1단계 없이 바로 2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고 예, 1단계 생략하고 2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좀 둔감하신 분들은 3단계 갈 때까지 전혀 모르다가 그 우연한 종합검진상에 이제 3단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네, 저는 있습니다. 1단계가 없고 2단계가 맞아. 있어요. 다예요, 저게. 몸이 붓고 살이 오른다. 어. 네, 그리고 약간 제가 좀 아이 낳고 가려움증이 좀 왔거든요. 예. 좀 피곤해 보인다는 말이 많이 들어요. 맞아.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다고. 예. 2단계에서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다는 이 증세도 2단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얼마나 심할지 가보죠. 네. 2단계와 3단계의 가장 중요한 그 차별 포인트는 자각 증상은 있는데 아직 수치 검사상 이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병명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3단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 중성지방, 지방간, 간 수치 이런 데에 대한 다양한 수치의 변화 그리고 체성분상의 변화 이제 이런 단계가 제대로 관리 치료되어 있지 못할 때 중증 이제 질환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 네. 것이죠. 아니 사실 저게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1, 2, 3단계 증상들인데 네, 우리가 유혜리 씨처럼 이게 독소만 해결하면 네. 저 모든 것이 다 만회가 됩니까? 질병도 예. 치료가 되나요? 원위치가 될 수 있나요? 대부분 해독이라는 것은 나쁜 독소를 최대한 몸에 적게 넣고 잘못된 몸의 독소를 최대한 대변, 소변, 땀, 호흡으로 많이 내보내자 이거거든요. 그런 인풋과 아웃풋의 그 독소가 배출되는 통로가 땀과 소변으로서 주로 나가기 땀 때문에 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피를 해독을 하려면 솔직히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피 검사를 해도 찐덕찐덕 하십니다. 이런 안 얘기가 나오죠. 없어요. 그냥 병이 잘 없다고만 모르니까 했지. 일단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 매일 거울 보잖아요. 거울 그쵸, 보는데 거울 그 보죠. 거울 보면은 사실 답이 거의 나와요. 거울 얼굴 보면요? 안면색 이 탁한 빛인지 아니면은 눈 밑에 검은색으로 띈지 다크서클. 그러면은 벌써 피가 많이 오염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은 혀. 이 혀는 심장 다음에 이 혈액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이라서 그래서 오장육부의 상태 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혀 보면서 위에 보면은 뭐 빨간색,
선홍색 띠면은 정상적인 색깔이지만 만약에 색깔이 완전히 빨갛다 아니면 또 뭐 갈색이다 뭐 황색이다 검은색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봐주세요. 예, 저 모르겠어요. 더 바닥? 뭐 일단은 좀 약간 청색 비슷하게 빛이 띄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뭐 심장에 열이 많다. 저 열 되게 전 머리도 열 많고 온몸에도 열이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 많고 욱욱해요. 불면증도 많이 와요. 맞아요. 제가 욱 때문에 망한 게 되게 오, 많거든요. 로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불면증은 잠은 3일도 하면 안전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백태가 여기 좁게 있어요. 하얀 뭐 예, 백태. 아주 얇게 있는데 제가 진짜 비교하면은 있네. 약간 있지만 이 정도 백태는 누구나 다 있지 정상인데 않아요? 이거 이 정도 제가 정상인데 네, 근데 여기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심하진 않은데 백태 많으면 많을수록 소화 기능도 문제 소화 있어요. 기능이 안 흡수 좋다. 기능 좀 잘 안 되고. 네. 자, 줄 쓰세요. 혀 내미세요. 자, 줄 쓰세요. 많이 밀렸거든요. 자, 혀 내미세요. 혀 내미세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혀. 의사가 의사한테 내밀어. 혀. 의사가 의사한테 내밀어. 괜찮아. 아, 좋아요. 자, 혀 내미세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님. 여기 자, 좋아요. 괜찮아. 아, 좋아요. 자, 혀 내미세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님. 여기도 괜찮아. 아. 여기도 괜찮아. 아, 괜찮아. 해독했으니까. 만약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혀 밑에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은 여기 혈관 보이잖아요. 정맥이 그렇지 여기 아주 뚜렷하게 검게 보이잖아요. 짙은 정색이나 검은색 보이면은 그만큼 피가 오염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욱 때문에 그래요? 약간 맑은 정색 약간 보이는 건 정상인데 짙으면 짙을수록 그 뭐 혈액 그 문제 있다고 문제 있다고. 형 진하시네. 신드신 것 같은데요? 파란색. 똑같아. 어머, 씨부랗게! 이들이 말이야. 예. 어머나. 예, 많이 저보다 더 검은세요. 그래? 봐봐요. 하나, 둘, 셋. 비슷하네. 한데요? 지금까지 내 피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는 약간의 오염 증상이 있다라고 의심해 보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오늘 그 해결 방법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해독에 좋은 구원의 밥상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체내 독소는 결국 음식을 통해서 70% 이상 대부분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현대 질환들은 많은 부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구원을 받으신 우리 유혜리 씨는 어떻게 그 건강한 비법을 실천하고 계신지 생활 모습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좀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밥 준비했어요. 아우, 뭐 인테리어도 뭐 해독이 됐네요. 네. 깔끔하시네. 너무 이쁘다.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네. 제가 좀 식탐이 많아서 음식도 좀 많이 먹어요. 맛있어 보이죠? 저거 혼자 드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누님 양은 좀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많이 먹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복된장찌개. 전복! 너무 맛있어. 전복 너무 좋아. 연근은 제가 건강에 좋아서 챙겨 먹는 거고 색깔로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파프리카, 브로콜리 단백질이 빠지면 안 되잖아. 생선을, 칼치를 같이 먹어요. 고기를 좀 적게 먹으려고 야채를 항상 이렇게 준비해요. 고기 이만큼 먹으면 야채도 같이 이만큼 먹고 그리고 파김치. 김치가 이렇게 셔꼬부라진 거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싱싱한 거 좋아해. 사람이나 음식이나 싱싱한 거 좋아해.
이렇게 싱싱한 거 좋아해. 사람이나 음식이나 싱싱한 거 좋아해. 사람이나 멘트가 내 건데. 하루에 한 끼는 좀 진수성찬으로 먹고 또 한 끼는 간단하게 먹어요. 간단하게 과일로 때울 때도 있고. 와 맛있다. 누가 했는지. 맛있다. 누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 나는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또 맛있게도 드시는 것 같아. 어우. 맛있다. 제가 예전엔 햄버거, 인스턴트 식품 10대 입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1년 전인데 일주일 풀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시간이 없어. 햄버거, 그다음에 치킨, 거의 그것만 먹고 살았어. 그래서 매일 피곤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모자라나 보다. 그리고 또 고기 사 먹고. 그러고만 1년 다녔더니 바로 들어누웠어. 피 검사한 결과 간도 안 좋고 피에 너무 막 기름기가 많다, 나쁘다, 피가 이대로 가면은 죽는다 막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독한 마음 먹고 식단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뭐 뿌려 드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함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근데 나는 얘를 너무 좋아해. 변화가 바로 와요. 식초인가? 매실 주스인가? 매실. 부드러워요. 변비 없어지고 불면증이 없어졌어. 소화가 잘 돼. 살이 빠져. 빈혈이 없어졌어. 이거 뭐죠? 머릿결도 좋아져. 그렇지. 음식에다 뿌려서 먹으면 좋겠네.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맞춰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감식초예요. 거의 4년 정도 됐고 반드시 10대 1로 물에 희석해서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좋아요. 보물단지. 제가 아끼는 건데 특별히 보여주는 거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바나나 식초예요. 바나나 식초예요. 바나나 식초. 우와. 바나나는 식초에다 천연 자연 발효 식초에다 바나나를 똑같은 그람수로 넣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영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강예빈 씨 또 메모합니다. 바나나 식초 썼어요. 바나나 식초는 약간. 이거는 꼭 해보고 싶었던 거긴 해요, 진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소화를 거의 시키기가 힘이 들어서 소화제를 먹다가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렇게 음식에다가 조금씩 뿌려 먹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히든 비법이 하나 있지. 또 가고 있어요? 싶으면 은행 갔다 와. 은행은 왜요? 돈 찾아오라고. 그냥은 못 그냥은 알려준다. 못 가르쳐 준다. 밥 먹을 때 이렇게 한 숟갈씩 먹어요. 맛있어요? 뭐 드시는 거예요? 밥에다가 먹을. 이거는 포도 액기스예요. 포도 효소.
포도는 껍질이랑 씨를 같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포도를 한 2년 발효시켰어요. 싹 갈아서 샤베트 먹듯이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줘야 돼. 비타민 C가 그런 나쁜 유해 산소들을 다 내쫓아버려. 없애버려 그냥. 이건 제 이론이야 이거는. 그래서 전 이걸 먹어요. 포도 효소를. 한 200년 살겠다. 피부색이 너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진짜 좋아지셨어요. 더. 이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시마를 음식을 썰어 바로 놓은 거 하시는 거 넣고 보니까. 레몬 넣고 간단해. 소주를 3분의 1만 넣는 거야. 소주요? 지금은 이렇게 맑은 물인데 1, 2주 정도 되면 이게 끈끈해져. 이게 내 피부의 보약이에요. 먹는 거 아니야. 침 삼키지 마요. 먹는 게 아니군요. 이게 피부 미용액이야. 자연 에센스. 내가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마사지 샵에 가면은 걔네들이 놀래. 아니 피부가 이렇게 좋은데 왜 마사지를 샵에 왜 왔냐. 막 이래요. 이거를 이 물만 살짝 따라요. 살짝 따라서 주셔서 물만. 청주 목욕한다 그러더니 저렇게 이렇게 붙이고 20분만 있으면 피부가 대리석같이 돼. 정말 좋아져. 언제부터 다시마팩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10년이 넘어. 피부가 확 달라져요. 그럼 효과를 보신 거네. 10년을 하실 정도면 10년 했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스민다, 스민. 칙칙한 피부, 건조한 피부. 이걸 붙이면은 피부가 매끄러워지면서 광이 나요. 윤기가 나요. 피부 톤도 밝아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네. 야, 네. 돈 주고 사서 들어야 하는 정말. 혜리 씨의 시크릿 비법들 봤습니다. 일단 네 다양한 발효 음식을 좀 먹고 계시네요. 먼저 바나나 식초가 너무 그러니까. 궁금하고 무슨 맛일까요? 땡기고 나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거 원래 바나나 식초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바나나 식초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이런 건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면 네.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려울 것 같지는 굉장히 않은데. 쉬워요. 네, 바나나 식초에 더불어 저는 다시마팩이 참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봐야겠어요. 네, 유혜리 씨를 좀 예. 이쪽으로 저희가 한번 모실게요. 네. 네. 먼저 바나나 식초는 이렇게 바나나 준비하시고 이런 갈색 설탕을 준비하시면 그리고 식초를 준비하시고요. 먼저 바나나를 껍질을 벗겨서 한 입 크기로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나나를 반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물에다 네. 설탕을 넣고 네, 설탕 한 반 컵을 더 볼까요? 대신 식초를 조금 많이 넣을게요. 한 컵. 네, 이걸 이렇게 살살살살 지어주시고요. 네. 일단 녹을 때까지 식초에 설탕을 다 녹인 다음 여기다 부어주시면 돼요. 네, 바나나 식초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아, 네네. 간단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실온에 한 이틀 정도 뒀다가 그다음에 냉장고에 2주 넣었다가 바나나가 색깔이 변하면 이렇게 건져서 따로 분리시켜 놓으세요.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물은 그 정도 하고 얘는 1로 하고 해서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바나나 식초 만든 걸 미리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거 이 지금 바나나 식초 만들어서 숙성시킨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제가 집에서 가져왔는데 저희 한번 네. 맛보실래요? 네. 먹어봐야죠. 우리 몸에 좋아도 또 맛이 예, 예. 없으면 먹기가 힘들거든요. 네. 여기 뭐 회식 분위기네요. 네. 얼음을 넣어도 되고 건강한 주. 맛있네요. 맛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굉장히 바나나 향이 살짝 나는 게 바나나에 느껴지세요? 상큼해요. 예. 먹을만해. 야, 먹을만해. 네. 이게 청혈을 시키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현대인들의 영양학적인 개념이 탄수화물 중독, 오메가6과 부영양소 결핍, 항상 이게 따라다니는데요. 이제 식초를 활용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의 만성화된 부영양소 결핍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이
식초라는 것은 발효의 최종 산물이에요. 그래서 생리대상 활성물질이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초 자체가 청열제, 이뇨제, 항균제, 소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성분이 많은데 여기에 바나나를 넣은 게 활용 정정인 것 같아요. 좋네. 현대인들은 섬유소가 부족하기 쉬운데 바나나를 넣어서 섬유소도 보충하고 식초 자체가 좋긴 하지만 또 맛이 좋지 못해서 네, 먹는 네, 사람이 네. 있습니다. 이 맛이 중요해요. 바나나가 모든 맛을 중화하는 부드럽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식초의 역함이 바나나가 잡아줘서 진짜 그래요. 상당히 먹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나나의 달콤한 향하고 부드러움이 식초의 그 톡 쏘는 걸 싹 감싸주네요. 많이 훌륭한데요. 누님, 오늘 녹화 끝나고 같이 발효해요. 네. 아, 좋네, 이거. 자, 지금부터 유혜리 씨의 깨끗한 피부 비결 다시마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약간 발효를 거친 건가요? 네, 물론이에요. 뭐든지 음식이나 화장품이나 발효하면 우리가 비싼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홈쇼핑 같아요. 네, 오늘의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다시마 하면 보통 이게 뭐가 좋겠어 하잖아요. 근데 한번 이거를 만들어서 발효해서 써보신 분들은 계속 쓰세요. 저처럼. 그래서 한번 오늘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 다시마를 사실은 이 물로 이 표면을 좀 닦아줘야 돼요. 네, 소금기를 제거하고요. 네, 이거를 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 주셔야 이 안에서 엑기스가 다 빠져나와요. 다시마를 이렇게 이 분량으로 잘라서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레몬을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넣으시면 돼요. 이제는 이게 소주예요. 국민 소주. 이거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식염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넣어주세요. 물을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잠길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도 실온에 이틀을 숙성시키고 나서 냉장고에서 2주 정도 두셨다가 그러면 끈끈한 엑기스가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거즈나 이런 데 발라서 여기다가 도포한 다음에 네, 그럼 저희가 이거를 좀 손등이라도 한번 붙여볼까요? 얼마나 촉촉한지?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쓰세요? 보통 집에서 그냥 할 때는 이거 바로 그때그때 써요. 얼굴에 몇 분 정도? 20분 정도 붙여두시면 이게 다 스며요.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네. 방송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네. 붙여서 보자 이거지. 해보세요. 일단 냄새는 과일 스킨, 레몬 스킨 같아요. 한때 레몬 스킨이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냄새 좋아요. 레몬 향인데요? 사실은 저도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인데 이걸 발랐다고 뭔가 따갑거나 뭐 간질간질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네요, 일단. 네, 저는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사실 여기 들어간 재료가 우리가 다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화장품에도 뭔가 화학 성분 많죠. 네, 우리가 그 코로만 호흡이라 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을 하죠. 그래서 땀으로도 피부로도 독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제 이 끈적거림 증상은 동물성은 주로 히알루론산, 대표적인 달팽이 소매. 그런데 이제 식물성의 끈적거림은 주로 알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성 히알루론산은 상당히 고가니까 이 식물성 다시마 이 아주 저렴한 재료를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이 피부에 붙임으로써 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알긴산이 먹어서는 이 중금속이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빼내주는 효과가 좋고 피부에 발라서는 피부 기저에 있는 독소를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중해독이네요. 그래서 점액 있는 건 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소주는 또 살짝 가미처럼 넣어주는 게 피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몬은 또 수축을 해주고 네. 또 이 레몬 자체가 항산화 효과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 조합이 우연히 맞는 것 치고는 너무 좀 환상조합입니다. 유지연 선생님, 이거 팩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까요?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우리가 산호에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권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해조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소를 뺄 수 있는 성분이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산모들한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산후의 붓기라든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건조해진 피부에도 피부 독소 빼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마 지금 발효팩을 사용하시게 되면 예빈 씨 혹시 짜증나거나 화났을 때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죠? A씨. 그렇죠. A씨 이거잖아요. 근데 비타민 A, C, E가 다시마에 다 들어있어요. 오, 창피해. 오, 창피해. 그거 AC 얘기하려고 절대로 안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젊음을 유지하고 늙게 만들지 않는 거. 비타민 A, C. 두 번째 창피해. 두 번째 창피해. 오염된 피를 맑게 해서 해독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 음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밥상부터 바꿔야 할 텐데요. 유혜리 씨가 평소 즐겨 먹었다가 이제 해독을 필요로 하게 됐던 그 순간까지의 음식과 해독을 하신 비결의 음식들을 저희가 반전 밥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유혜리 씨의 반전 식탁을 바탕으로 했던 반전 밥상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예전에 드셨던 음식들 뭐 어마어마하네요. 먼저 해독에 좋은 밥상 위에 저희가 차려놓은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좋지 않은 해로운 빨간 밥상 위에 보니까요. 전영주 교수님이 딱 보시기엔 어떠세요? 해독이 될 것 저는 같나요? 사실 유혜리 선생님 밥상을 보고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된장찌개에 이제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 된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제 메주와 간장을 적게 사용을 하면 지금 된장 자체에 소금을 첨가하지 않으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부라던가 다양한 야채들을 듬뿍 넣어서 그 된장찌개를 만드시게 되면은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륨 성분이라든가 섬유소가 나트륨을 배출시켜 줄 수 있으니까 콩을 원료로 한 된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콩에는 갱년기에 좋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뿐만이 아니라 그 활성산소,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해한 나쁜 산소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현미밥을 드신 것은 섬유소와 비타민군들이 많으니까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뭐 생선, 그리고 아까 드셨던 전복, 단백질의 공급원이고 연근은 또 섬유소가 많아서 해독에 굉장히 좋은 그 식재료죠. 그리고 샐러드에 들어있는 그 색깔이 있는 다양한 채소들, 여기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해독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드셨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거 그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사실 현미밥이 훌륭해요. 좀 걸려요. 그래 왜냐면 현미도 현미도 이게 안 맞는 뭐 사람이 시각이 있다고. 바뀌 네. 저것도 정말 예. 뭐 개인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80% 이상의 분들은 일반적으로 현미밥을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위와 장의 소화 흡수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현미밥을 100번 이상 씹거나 그게 힘들면 발화현미를 드시거나 그것도 다 지키기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백미를 먹는 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현미밥이 워낙 좋다고 하다 보니 따라 하다가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영양결핍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나나 식전을 먹어봤지만 저 보라색 그렇게 밥숟갈로 퍼드셨던
포도, 효소. 네. 우리가 이제 효소 발효액이라는 것은 절반은 설탕물, 절반은 발효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은 발효가 된 거기 때문에 발효된 그 효소가 소화작용, 대사작용에 도움을 주고 또 한편으로 덜 그 발효가 되어서 남아있는 달달한 성분. 이것은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해서 양 조절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렇게 소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와인이나 레드 와인으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효소 발효액이 완전히 더 발효되면 알코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반주로 한두 잔 술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소화도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지나쳐서 많이 먹게 되면은 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복분자주를 뭐 어렵게 담가가지고 그걸 만취하듯이 드시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몽도 피부 미용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몽에도 이 해독 효과가 있어요? 네, 자몽은 특히 이제 혈관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데요. 자몽에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피 속을 돌아다니는 찌꺼기랑 콜레스테롤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몽을 통해서 정말 효과를 봤던 게 뭐냐면 저도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술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거 대부분 다 있죠. 있거든요. 예. 근데 자몽으로 그런 장기간 한 일주일 정도를 갖다 자몽을 이용해서 식단을 하니까 이 아랫배가 굉장히 편해지면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제일 관심 있는 게 저 생강채를 썰어 놓은 건데 네네. 저건 뭐죠? 생강에 그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그 쇼가올, 뭐 진저롤 뭐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세포가 유해한 활성산소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질병을 유발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디톡스의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나서 그러는 건데 로이어 선생님, 네. 이 외국 분들도 이거 생강 먹어요? 향 강해서 안 드실 것 같아요. 네, 뭐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대부분 차로 많이 먹는데 요즘 여러 가지 연구도 뭐 논문도 나오는데 뭐 진통 효과도 되게 뛰어나다고 그래서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담즙 많이 분비시켜서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저는 생강을 그냥 알고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속이 좀 차요, 배가. 생강을 어떻게 먹어보니까 속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는 생강 몇 쪽씩, 그것도 뭐 이렇게 발효 1년 이상 된 거, 2년 정도 된 거를 이렇게 설탕으로 이렇게 발효식품 만들어서 한 4쪽씩 꼭 먹어요. 선생님은 다 발효해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진짜 노력을 아니 밥상에 많이 본인이 생각할 때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사시고 있어야 돼요. 2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200살까지? 네. 이러니까 방부제 소리를 들으시죠. 예전 얼굴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시고 오히려 더 예뻐지셨어요. 하지만 해독을 시작하기 전 몇 개월간은 몸이 붓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세 계단 오르기도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때 먹었던 밥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와, 준비를 맛있겠다. 음식이 있습니다. 간식이네요. 네, 햄버거, 소세지. 먹어줘야 되거든 이거. 근데 몸에 안 좋은 것은 인스턴트에다가 뭐 첨가물이 많아서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의 최대 문제는 화학물질입니다. 입속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크게 보면 화학물질이 입속에 들어오는 이유는 약물, 두 번째가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첨가물. 음식에 국한해서 화학물질을 얘기하자면 아시다시피 방부제, 발색제, 색소, 화학조미료, 보정료, 편찬제 이런 것들이 1년에 55kg 여자 체중 기준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무려 24.69kg. 입속에 들어오는 이런 화학물질이 가장 우리 몸의 대사를 방해하고 우리 몸속의 미네랄 효소를 뺏어가고 그래서 축적되는 독소에 의해서 결국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대부분 밀가루를 쓰죠.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을 쓰고 그다음에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파괴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 플러스 우리 몸에 부영양소가 되게 많이 필요해지고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가 제대로 연소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부영양소는 과일과 야채, 발효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구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먹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잘 대사가 되게 하면 독소도 빠지고 저장된 단백질, 지방도 분해되고. 제가 40전에 저도 이런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독을 하고 나니까 이런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역하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쁜 음식에 독소가 쩔으면 혀의 미래세포, 감각세포도 둔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은 맵고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더 맛있다고 잘못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독을 하면 그 세포의 감각세포가 살아나면서 혀에서부터 이미 좀 역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실제로 저는 종갓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만든 자연식품 위주로 종갓집에서 먹고 태어나셨어요? 네. 생긴 건 이래도 제가 태국이나 뭐 브라질 종갓집이요? 어디? 부모님 고향이 종갓집. 개성 아, 이쪽이세요. 진짜요? 아니, 얼굴이 오늘은 쿠바에서 씨가 말다 온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식품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요. 바깥에서 이런 MSG나 이런 감미료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요. 장에서 반응이 와요. 바로바로 빨리 가고 반응이 싶어지고 물을 그다음에 많이 먹게 돼. 혀에 이 맛을 느끼는 이 부분이요. 하루 종일 뭔가가 붙어 있는 듯한 느낌. 아, 찝찝하고. 몸이 네. 청정지역이시구나. 생긴 건 이래도 청정한 그러니까 저는 뭘 먹어도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 아직 젊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니, 전영주 선생님은 어느 게 솔직히 땡겨요? 음식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쪽에서 예.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햄하고 소세지예요. 똑같은 거야. 햄소세지. 네, 햄하고 소세지인데 두 개를 먹어야 될 때 하나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저게 붉은색이 정말 예쁘잖아요. 저게 얼마나 많은 그 착색제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식품들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안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 2012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50대 이상 남녀 와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비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남자는 10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었다면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었어요. 근데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큰 기여를 하겠지만 그만큼 여자들한테 있어서 골다공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인스턴트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이 뼈에 있는 칼슘을 자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직 정설은 아니지만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하기 전이나 임신 중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후에 나중에 아기가 낳았을 때 아토피라든지 그런 알러지 질환에 이완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조금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먹긴 해야 돼. 네, 그래서 여성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근데 사실 곱창이 참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예. 먹어줘야죠. 옆에 저 기름진 거에다가 지글지글한 네. 건 딱 해가지고 간천엽에다가. 사실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저 유혹만큼은 뿌리치기가 네. 힘들거든요. 아니, 저기에다 부추 올려가지고 딱 먹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막창을 젓가락에 다 익힌 다음에 쭉 끼워요. 그런데 한 번에 탁 훑어먹으면 포만감. 맛있지, 맛있죠. 맛있지. 그런 건 먹게 안 생겼는데. 말도 못합니다. 우리 몸의 중금속 환경 호르몬 나쁜 독소의 저장 역할이 다 내장지방이에요. 우리 몸에 나쁜 것은 다 내장지방이 흡착해서 그걸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축들이 콩 옥수수 사료를 그다음에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이런 나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나쁜 유해 독소가 동물의 내장 지방에 상당히 쌓여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내장 지방을 잘 걸러내지 못한 곱창은 해독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럼 곱을 제거하고 먹는 건 괜찮습니까? 근데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횟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자주 먹을 때 내장 지방에 독소가 많이 응축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는 뭐 적절히 횟수 뭐 이런 거를. 즐기시라 이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뭐 요 정도는 괜찮겠죠? 뭐 그것도 사람의 해독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너 번 먹어도 될 수. 월요일엔 생선, 화요일엔 육고기, 수요일엔 뭐 채소류, 전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먹어야죠. 돈을 한 수십억 벌어야겠다. 정말 계획대로 살겠네요. 다 이해가 되는데 옥수수는 왜 있는 걸까요? 딴 건 몰라도 저 옥수수는 건들면 안 되거든요. 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 옥수수를 쪄서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GMO, 소위 말하는 유전자 조작 비율이 가장 높은 음식의 두 가지가 콩 옥수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옥수수가 GMO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찰 옥수수, 토종 옥수수를
적당량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괜찮아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옥수수의 가공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옥수수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상벽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오메가3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디에 많은지 혹시? 뭐 생선, 등푸른 생선. 예. 네. 뭐 오메가6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메가6는 사실 흔하게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예. 네, 오메가6?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오메가3는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과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 콩 등 곡류나 너트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6. 오메가6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옥수수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지방산의 비율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20, 30년 전만 해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이렇게 나누어서 지방이 좋다 나쁘다고 흑백 논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름을 바라보는 시각은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 6의 비율이 지나치게 현대의 식탁에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야생 상태에서 이제 고기나 지방, 기름을 먹으면 1대1이에요, 오메가3, 6가. 근데 농경시대 농사 만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오메가3, 6 비율이 1대4로 변합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오메가3, 6 비율이 1대10, 심지어 1대50, 1대100까지. 우리가 먹고 있는 지방의 비율이 그렇게 비율이 무너져 있습니다. 네. 근데 무너져 있는 게 문제가 되려면 오메가6가 안 좋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건 되잖아요. 아닙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기름이 아닙니다. 근데 오메가3와의 비율이 무너졌을 때 지나치게 오메가6만 많이 들어오면 이게 아라키돈산으로 변하면서 프로스타글란딘2라는 물질이 많이 생성돼요. 근데 이 물질이 비만, 궤양, 종양, 암 이런 핵심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균형을 무너지면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진 게 옥수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에는 고기, 소돌, 가축의 주식이 풀이었습니다. 풀이죠. 풀을 자연적으로 뜯어 먹어서 생기는 고기의 지방은 오메가3, 6 비율이 한 1대4로 적당해요. 그런데 지금은 도살 직전에 6개월, 1년 집중적으로 콩 옥수수살을 먹여서 단기간에 사람으로 치면 살을 찌게 만들어서 이렇게 마블링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도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콩 옥수수 사료의 지방 성분들이 대부분 오메가6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키운 이런 고기의 지방 성분은 오메가6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 이거죠. 사실 풀을 먹은 건강한 소고기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이 덜 생깁니다. 이제 대부분 근육 사이에 마블링 끼어 있으면 그걸 부드럽고 더 고소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더 찾게 돼요. 우리가 마블링을 찾아서 그래요. 사실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 사람들은 마블링 많이 들어간 고기를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들었어요. 뉴스에서 봤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기는 특별히 따로 사육을 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마블링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네들은 그런 고기를 안 먹는데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고기는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걸 먹인대요. 마블링이 적게 들어간 고기를 먹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예, 마블링도 풀을 먹여서 키워진 것도 마블링 형성입니다. 그 마블링 속에 오메가6, 6의 비율의 문제예요. 근데 이 옥수수가 들어간 게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또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콩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운 고기의 지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옥수수 식용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동물성 지방은 몸에 나쁘고 식물성 오일, 식용유 형태는 몸에 좋고. 그건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포도씨, 해바라기유, 콩, 옥수수 계열이 전부 오메가6 계열의 기름입니다. 근데 옥수수 기름 많이 써요. 근데 대체 식품이 있어야 우리가 안 쓸 거 아니에요, 옥수수 기름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메가3의 공급원을 들기름으로 삼는 것이죠. 아마인유, 등푸른 생선, 또 호두 같은 견과류,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3를 적절히 먹음으로써 오메가6와의 비율을 좀 맞춰주면 지나친 오메가6가 높음으로 해서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맞출 수 있다. 중요한 건 균형이군요. 균형과 조화의 네. 문제라고. 근데 들기름이 좋다고 해서 요즘 가정에서 그러면은 식용유 대신 들기름 써야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들기름으로 달걀 프라이를 해보면 좀 어려운 게 빨리 타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리 방법에 따라서 그 기름의 사용을 다르게 해야 돼요. 식용유라든가 면실류, 콩기름 등은 연기가 나는 발연점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을 하거나 뭐 열을 높게 가해서 구이를 하는데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들기름은 그 연기가 나는 발연점이 낮아요. 그러면 높은 열을 가해서 음식을 조리를 하는데 써버리면 안 되고 나물이라던가 우리 뭐 잡채라던가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들기름은 오메가3가 대표적으로 많은 그 식품이니까 그 오메가6의 그 불균형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들기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어떤 분들은 실온에 보관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들기름은 꼭 냉장 보관을 하셔야 돼요. 네, 들기름이 좋다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 가득 그 들기름을 싸오셔가지고 먹어도 또 기름이 안 줄어요. 그러면 1년 내내 두고 드시게 되는데 그 햇빛이나 공기를 만나게 되면 들기름이 그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포화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짝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들기름은 하나의 짝에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짝이 외도를 해버리는데 누구하고 외도를 하냐면 공기 중에 산소 그리고 햇빛 이런 것들하고 만나서 산패를 일으켜버리게 되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들깨가루를 냉동고에 넣고 그냥 좀 퍼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직사광선이 없는 그러니까 햇빛을 피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건강에 좋은 들깨나 들기름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그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갖다가 섞어서 또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을 2로 하고 들기름을 8로 해서 섞어서 보관하시면은 좀 더 보존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것도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활에서는 참기름을 이용한 게 굉장히 많은데 들기름은 나물 외에는 뚜렷하게 뭐가 없다 보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참기름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사실 들기름으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식을 전문으로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근데 참기름을 저는 사실은 한식에서는 조금 배제를 하고 싶은 게 이 향이나 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음식 그 본연의 식재료의 맛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참기름을 좋아하죠. 맛없을 때 쑥 대충 뿌리면 먹어도 맛이 마법처럼. 나기 네. 때문에. 근데 들기름이 사실은 그런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좀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한식의 그런 좋은 오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고기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 과자, 뭐 마치 첨가된 뭐 딸기우유 이런 데도 다 옥수수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 현대에 와서 우리 식단을 알게 모르게 지배 점령한 대표적인 그 요소가 옥수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 옛날에는 그 식용유 같은 기름을 잘 추출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그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용법에 의해서 옥수수의 기름을 100% 추출해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전분 덩어리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밀라제 같은 효소를 적당히 당화를 시키면 이제 과당이 되죠. 액상과당.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흰설탕이 나쁘다고 하다 보니까 무가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는 이제 흰설탕 대신 액상과당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가당이 그럼 당이 없는 게 아니었네요. 무설탕이어야 돼. 무설탕,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설탕이라고 표현한 것 중에서는 이제 액상과당이 대체로 들어가 있는. 무설탕은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운동이나 노동으로 다 소비되지 못한 액상과당은 혈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도당이나 흰설탕들은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많고요. 간에서 소비되지 못한 액상과당은 바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액상 과당을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고 뭐 강원도에 있는 옥수수 농가에서 기분 나빠하실 일은 전혀 없죠. 우리나라의 네. 찰옥수수, 유전자 조작되지 않는 전통의 옥수수를 천연의 그 옥수수 아무 가공하지 않는 이거는 뭐 마음껏 드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문제인 건 가공돼서 예. 다른 식품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을 때 그렇죠. 문제인 요거 그 이면에 넣으니까. 옥수수가 스며서 깔려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네. 옥수수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옥수수는 좀 간식으로 적당량 먹어라. 조금 먹으라. 예. 오메가6 함량이 많은 옥수수유, 콩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오염된 피를 만드는 독이 되는 밥상.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은 오염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해독에 좋은 밥상이니 꼭 기억하세요. 구원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뭐 걱정스러워요. 되게 맛있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얘가 뭐 보여줍니다. 유성란 셰프님 가능할까요? 나한테 정중한 사과. 예, 미안하다. 저희가 독이 되는 재료 그리고 해독이 좋은 재료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단 하나의 주재료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원 재료 만나볼 텐데요. 어떤 재료가 나왔으면 좋으시겠어요? 무슨 음료일 것 같아요. 음료? 네, 일단 빨리- 마시는 거 아닐까. 아,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아니 옛날에 아기 낳고 나면 산모들이 피를 맑게 미역. 하기 위해서 미역? 옥도 성분이 높은 뭐 미역국을 미역 귀는 아니겠죠. 솔직히 이 밥상에서 미역 나오기는 조금 미안하지 않아요? 뭔가 조금 네, 더. 저는 약간 이- 화려한 재료였으면 우리가 좋겠어요. 우습게 생각한 재료가 오히려 뜻밖에도 대단한 오히려 효험이 심플할 있을 수 것 있지. 같아요. 네. 그럼 미나리. 미나리도 맞아. 미나리가 한국가사리. 거버리가 잘 있는데 살잖아요. 아, 맞아. 피를. 맑게 한다고 오케이, 들었어요. 왔어. 오랜만에 강예빈 씨 진짜 오늘 한 건 하나요? 과연 미나리일지 오염된 피를 해독할 오늘의 구원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야, 이거 궁금하다, 진짜. 진짜 미나리면 대박인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예빈 씨 어떻게? 아까 연근 나왔잖아요, 반찬으로도. 그러네요. 유혜리 씨 오, 밥상에 연근이 누님, 있었잖아요. 모르고 먹었어요. 그래서 네. 연근이 그렇게 좋은 건가? 아, 오늘 구원 재료가 연근이라니까 되게 뜻밖이고 의외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워요. 연근 되게 맛있진 않거든요. 그냥 연근이잖아요. 아니 되게 몸에 좋은 식품들이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은 공통점이 있는데 연은 연근뿐만 아니라 연잎밥 또 연꽃 가지고 연꽃 차 나왔네. 인간 뭐 연꽃이 하나 참 해요. 투 버릴 게 없는 게 사실 연인데 그중에서도 연근. 네, 연꽃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독 재료의 메인 재료로 올릴 만한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방에서는 살아남은 힘이 약효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고여서 썩기 쉬운 물 바닥의 진흙 속에서 네. 이런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를 새로 만드는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피를 맑히는 데 있어서 또 연근이 많이 주재료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한약에서 사실 이 연꽃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용도가는 치열 자궁으로 많이 쓰는데요. 연근 안에서 타닌 성분 많아가지고 그래서 치열 자궁 되게 뛰어나서 한약재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 할 얘기가 있는데 연근 많이 드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산부인과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연근 자체에 비타민 C랑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이제 여성분들이 매달 하는 그런 생리 기간에 나오는 혈은
굉장히 나쁜 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양이 조금 많아도 그거는 원래 다 나갈 피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생리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양이 많으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빈혈에 빠졌을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꼭 연근 같은 거 많이 반찬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혈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어디에선가 그 연씨를 이제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그게 1000년 전에 묻혔던 거를 발굴을 해서 그거를 싹을 틔웠어요? 싹을 틔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씨든지 그 한계가 있는데 연씨는 1000년이 지나도 발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생명력이 뭐. 생명력이 대단한 식물이라. 그 무덤바람. 뿌리는 보통 위로 뜬 기운을 내려주는 역할도 있지만 연근은 특이하게 뿌리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뚫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걸쭉하고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막혀 있는 혈관과 혈액을 뚫어주는 역할도 이 연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뭐 연근 그거 효소예요? 까만 거. 연근즙이요. 즙이고요. 이건 까매지네요. 로이어 박사님 이거를 즙으로 먹어도 몸에 좋은가요? 좋을 것 조금 같아. 속이 아릴 것 같은 상상이 막 되는데. 연근즙 뭐 즙으로 드셔도 되고 자양 강장제로도 많이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옛날부터 자연강장제를 썼어요. 그래서 뭐 남자의 정력에도 좋고 그리고 여기 열매 있잖아요. 열매에는 그 연자이라고 하는데 네. 연자도 옛날부터 이렇게 정력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정력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이거 먹었는데 네. 와, 이게 그냥 효과가 또 사람마다 바로 오네요. 이건 많이 먹어도 연근은 많이 먹어야 괜찮나요? 아니, 나 이거 되게 맛있어요. 밥없이도 고소해요. 아니, 스태미너로 확실하게 남성분들에게는 어필을 한 것 같은데 여자들이 이걸 좋아하려면 피부에 좋다 이런 게 하나쯤은 나와야. 연근에는 그 보기보다 비타민 C의 함량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비타민 C가 그렇지. 많다고 생각하는 과일이 뭐가 있죠? 사과, 오렌지. 그거보다 더 많은 거. 오렌지. 레몬이죠, 레몬. 레몬. 정말 신맛이 나는데 레몬 하나에 보통 70mg 정도의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연근 그 100g, 그러니까 같은 그 양을 비교했을 때 60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레몬과 버금가는 정도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쉬지도 않으면서.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비타민 C는 우리가 조리를 해서 음식으로 먹게 되면 이렇게 파괴가 되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지 못하게 되는데 이 연근의 비타민 C는 녹말에 쌓여 있잖아요. 연근의 그 전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열을 하게 돼도 비타민 C를 보호해 주니까 비타민 C 파괴가 안 돼서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노화를 방지하게 되고 또 피부에 그 좋은 탄력 세포 콜라겐을 만드는 그 원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근을 장 볼 때 사야 할 이유가 분명히 졌는데요. 어떤 연근을 골라야 할지도 좀 궁금해요. 아하. 네, 뭐 목적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연근도 보면은 암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삼도 보면 암삼이 있고 숫삼이 있잖아요. 정말요? 네. 얘네도 그래요? 있는 거 남녀가 있는 거예요? 네, 암 연근 같은 경우는 좀 통통하고 좀 길이가 좀 짤막짤막하고요. 숫 연근 같은 경우는 좀 길쭉길쭉함. 그래서 이제 맛의 차이가 있는데 아, 이게 암이고 이게 쑥구나. 씹히는 맛이 좀 좋고 한 것들은 암연근으로서 조림이나 이런 요리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숫연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절임료를 하셨을 때 아삭아삭한 씹히는 맛이 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제철 식품을 요즘 즐겨 먹어라 얘기를 하는데 언제가 제철일까요? 연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월 달 이후부터 3월 정도 이렇게 추운 지금이네. 때 먹는 거. 시기에 이게 드시는 물이 게 가장 맛이 좋고요. 근데 연근도 어떤 부위는 좀 맛있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내가 잘못 고른 건지 맛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근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가장 늦게 그 만들어진 그 윗부분에 그 영양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식감도 가장 좋아서 모두 그 파란 부분이 네, 맛있잖아요. 우리가 식용으로 조리를 할 때는 위쪽 부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맛있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연근에 대한 큰 기대는 없어요. 맛있어요. 연근 조림이겠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 걱정이 많아요. 화가 나. 이 사람이 살면서 다 아는 얘기지만 제일 어리석은 게 아유 저거 어디 뭐 쓸 데 있겠어? 무시하는 거. 네. 제가 봤을 때 얘가 뭐 보여줍니다. 제가 그러면 연근한테 사과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유성란 셰프님 네. 가능할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연근으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좋아.
나와 내 가족의 피를 깨끗하게 해줄 구원의 밥상. 오늘 연근이란 재료로 정말 맛있는 요리 되는 거죠? 그럼요. 연근이 몸에도 좋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몸에 좋다 하면은 맛있어요. 아, 네, 몸에 아마 여기 좋다 계신 분들도 하면 아마 맛있게 맛있다.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솔직히 막 기대가 막 되지는 않아요. 그래요? 기대하셔도 스튜디오 좋다니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날은 이 시간이 막 축제였거든요. 근데 연근은 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위로할 만한 재료가 눈에 확 띄네요. 네, 소고기 지방이 좀 적은 안심으로 좀 준비를 네. 했고요. 오늘 요리는 그래서 이 요리의 제목은요? 네, 오늘 요리의 제목은 해독 토먹근. 야. 깜찍하지 않나요? 맨날 기대해요. 요거 저 제목이 되게 그 타이틀이 중요하거든요. 큰 형님. 뭐 근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내 몸에 정명 대결 내 가요? 몸에 예, 좋게끔. 지금 한 번씩 돌려야 돼요. 내 몸에 좋게끔 나왔어요. 내 몸에 좋게끔. 오영식 씨? 내 피 연해졌거든. 연해졌거든. 네. 나 이대근이거든. 아, 스태미나. 예. 네. 자, 누님 마무리 깔끔하게. 독 떠났군. 아, 떠났거든. 자, 자. 우리 유리 씨. 이거를 남편한테 해주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오늘은 네가 이대근. 오늘은 네가 이대근. 오늘은 네가 이대근. 오늘은 네가 이대근. 오, 괜찮아.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연근 같은 경우는 얇게 점여서 일단 끓는 물에다 한 몇 초 정도만 살짝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얇게 하시는 아이야. 아, 최대한 저게 기술이야, 얇게 저게. 썰을 수 있는 만큼 얇게 네. 하시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감자칩 만들듯이 칩을 만든다. 상상해보니까 또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기도 맛있겠네. 하네요. 그 끓는 물에다 데치실 때요, 식초를 살짝 좀 넣어주시면은요, 그 연근이 갈변되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거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 4초, 5초 정도만 살짝만 담궈도 네. 자, 바로 이제 불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살짝 데치네요. 네. 아, 그냥 바로네. 자, 이렇게 이제 불에서 내린 다음에요, 음. 물기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전분가루를 조금 뿌려서 네. 묻혀주도록 할게요. 풍미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요, 파프리카 파우더도 살짝. 당뇨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분가루 같은 거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안 묻히고 그냥 하셔도 이 점액질 때문에. 자,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오케이.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긴다고 하셨는데 튀김팬을 쓰지는 않네요. 기름 네. 소량만 하실 건가 봐요. 저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할 때 튀김 하면은 기름을 다량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다량의 오일을 장시간 가열했을 때 유해 성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소량을 이용해서 하면은 기름을 사용하는 양도 좀 적게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시간 가열을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장점들이 좀 있죠. 왜냐면 적당한 기름은 필요하잖아요. 또. 네.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도 아예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만드는 게 뭐 지방을 소화시켜가지고 분발시켜줘야 되는 그런 필요한 담즙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량만 이제 먹는 게 중요한데 과량 섭취 시에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죠. 아이고. 많이 맛있겠는데. 아, 이 모양이 예쁘네요. 아니 이렇게 튀겨도 되네요. 얇으니까. 얘네가 두껍게 해야 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사실 튀김이 제일 귀찮잖아요. 주부들한테는. 이거 봐, 연금 무시하면 안 돼. 이거 봐, 침 보이잖아. 이거 보면은 그런 생각 나요. 감자칩 있잖아요. 네. 딱 그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감자 뭐 대신으로 이거 과자로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감자튀김 맛이 날 것 아이들 같아요. 간식으로도 감자칩 대신에 제과 회사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걸로 과자 만들면 감자칩 이상의 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괜찮겠네. 해독과자 예. 이름이 나왔습니다. 해독과자. 해독칩. 이 냄새 노릇노릇하고 미치겠네. 예쁘네. 냄새. 저 하나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먹어보세요. 튀긴 거. 일단 그래서 되는데. 연금 제일 무시했었는데.
유리새 무슨 맛이야? 유리새 무슨 맛이야? 진짜 이게 감자칩 맛하고 똑같아요. 그 식감 똑같고요. 소금을 안 했는데도 맛있고 고소해요. 그리고 이 파프리카 가루를 왜 하셨는지 알겠네요. 이게 약간의 감칠맛을 주네요. 심심하지가 않죠? 네, 심심하지가 않아요. 소금을 안 했는데도. 자, 이렇게 칩은 준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 드레싱을 좀 소금 샐러드 드레싱을 좀 만들 건데요. 올리브 오일 맛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하고 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송로버섯 오일을 좀 같이 곁들여서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송로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3대 미식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죠. 이 송로버섯이 좋은 게 특징이 뭐냐면 소고기의 맛을 굉장히 많이 업시켜줘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이게- 맛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산삼하고 비교한다는 이유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가격이 어마어마 비싸요. 킬로당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는 거 값이고 효능도 기억력 아주 저희 머리 잘 돌아가게끔 하는 정력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정력 때문에 그 가격 높은 거예요. 남자한테 좋은 거네. 자, 레시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4, 4,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는 2, 2, 트러플 오일은 1 이렇게 4대 나왔습니다. 2대 1. 네, 그다음에 간은 여기에는 이제 후추를 좀 넣고요. 네. 샐러드 야채에는요 양상추하고 적상추나 라디초라는 채소고요. 비타민, 루꼴라, 바질 뭐 이런 채소류를 이용해서 이제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채소를 손질하실 때는요 손으로 꼭 찢으세요. 왜냐하면 칼로 썰게 되면요 뭐 모양도 덜 예쁘게 나오지만 빨리 갈변이 됩니다. 이게 잘라진 부분이. 이게 색이 좀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인지 샐러드 생생하고 같다라는 생기가 생각이 있고. 드네요. 그렇죠. 아, 멋지네요. 색깔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맛있게 굽는 방법은 뭐냐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불판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익어 들어가요. 표면만 타죠. 항상 조리를 하실 때는 고기를 실온에다 한 10분 정도, 최소한 5분 이상을 좀 놔두시면은 온도가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래야 열이 먹어 들어가요. 소금인가요? 네, 이건 소금인데요. 고기에 사용할 때는 좀 구워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곱게 빠셔야 돼요. 설탕처럼. 그래야 골고루 맞아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후추는 조금 넉넉하게 뿌리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릴이나 프라이팬에서 익혀주실 때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고기를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잘 안 쓰고 그냥 식용유를 많이 쓰는데요. 드레싱이 올리브 오일이기 때문에 그냥 올리브 오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2도 화상으로 해주세요. 2도. 자, 이제 좋아, 좀 좋아. 올려볼까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저 소리 봐라 저거 가창력. 저 가창력 좋다. 저 끓는 소리 저 굽는 소리. 오. 자, 마음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막 네, 계속 유튜브 지적지적하죠. 딱 올려놓고 놔두세요. 육즙이 살짝 돌 때 뒤집나요? 아니요, 그릴 마크가 좀 선명해야 날. 마크만. 네. 근데 많이 굽다 보면 연기 나는 양으로 이 정도면 그릴 마크가 낫겠다 이 감을 잡게 되는데 아하, 뒤집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뜨겁다고. 그릴 마크 아직- 났을까요? 예. 이거를 약간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릴 그래요? 마크가 있게 굽는 게 낫죠. 아무래도 좀 느낌이 좋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네. 것도 다 네. 사실은 그 맛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격자무늬가 났으니까요. 불을 좀 꺼놓겠습니다. 그릴이 두꺼우니까요. 고기를 좀 탈 수 있으니까 좀 내려놓을게요. 내려서 휴지를 시킬까요? 자, 그 사이에 그 연근으로 주스를 한번 만들어 드려볼까요? 연근 주스요? 네. 너무 과육 주스 부리시는 너무 거 아니에요? 좋겠네요. 연근에 뭐 다른 것도 넣어요? 오늘은 비타민이 아주 많은 귤. 요즘 이제 또 좀 나오고 있죠? 네. 귤하고 연근을 이용해서 주스를 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맛있겠다. 굴의 궁합도 또 잘 어울리는 건가요? 비타민 C의 최고 그 완전 그 정복인데요, 정복. 정복이에요, 정복. 맛이 좋아지겠다. 귤에 비타민 C가 많잖아요. 주스 한 잔씩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더 좋아지시면. 해동미 형죽은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준비된 연근 믹서기에다 주스는, 넣어주는 건데요. 네. 보통 한 연근 한 40g 정도 되는 중량이면은요.
귤은 한 4개. 조금 나는 좀 귤 맛이 좀 더 진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한 5개 정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다른 거 좀 안 넣나요? 여기에 이제 탄산수를 조금 넣고 하려고. 맛있겠네. 와, 특이하다. 탄산수. 오호. 생각하지 못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정말 기발한 것 같아. 머리가 좋으셔. 탄산수 막 되게 기발하진 않은데요. 야, 우리 동네 한번 와. 아니, 그래도 연근에 나 아는 동생 중에 주방장이 있어. 한번 와. 탄산수에도 무기질들이 많아서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탄산수가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 정복인데요, 해독에. 세수에도 좋고. 다 됐나요? 아, 세수에도 하나 탄산수로. 내가 안 맞췄네. 아. 이야, 진짜. 물이 들어가는 식감이 너무 좋으니까. 색깔이 예쁘다. 아니, 저거 안 걸러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되게 간단한 해독 주스가 될 것 같아요. 이 귤하고 연근이 이게. 이건 좀 다른 건 어렵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 고기를 자르실 때도요. 맛있게 자르는 방법은요. 고기의 결에 대각선으로 칼을 넣어주시는 게 고기가 좀 더 식감이 연하게 느껴집니다. 잘 익었네요. 예쁘게. 농사를 잘 졌네, 고기 농사를. 겉에는 저렇게 바삭하고 속은 또 이렇게 시뻘건. 사실 또 샐러드만 가지고 좀 성이 안 찰 때 이렇게 좀 고기가 몇 점 올라가 있으면 저 큰형님하고 저 요리 혜리 누님 아니겠습니까? 거 좀 신경 좀 쓰세요. 넉넉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아, 이 보는 것만으로도 해독이 되네요. 아하. 드레싱을 위에다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시면 되고요. 자, 요걸 좀 뿌려주고 계시면은 제가 예. 치즈를 조금 준비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치즈요. 아, 요거. 보는 게 해독이네. 해독 샐러시네요. 예. 구원의 밥상 하다가 건강해지겠어요. 아, 이거 뭐 저희. 자, 이렇게 해독 후먹근 완성이 됐습니다. The afternoon we'll sing along to my favorite tunes. Got to love the great Judy. 네, 오늘의 요리 해독 후먹근은요. 해독의 여신 유혜리 씨가 먼저 맛을 보시겠습니다. 아, 네. 제가 비주얼은 먼저. 어떠세요? 굉장히 막 이렇게 자극이 돼요. 네. 이게 흥분시켜요, 이게 가지를. 네, 먹어보고. 오, 주적으로 포하게 막 찍어서. 연근도 찍어서. 예. 누님, 그 딱 드시고. 아삭아삭해요. 새콤하고 굉장히 맛이 고급스러워요. 고기가 연하고 부드러우면서 고소하고 다 있어, 새콤하고. 그러면 이때 연근 주스 한 그렇지. 주스 한번 해줘야지. 주스까지 맛있으면 이건 끝난 거거든요. 아, 이 맛 표현 진짜 잘하시다. 새콤하고 그 연근의 연근 맛보다는 귤 맛이 확 돌면서 그 침샘이 돌면서 이 고기를 막 소화시켜요. 얘가. 못 참겠어요. 누님 우시겠네, 진짜. 아니, 연근을 꽤 많이 넣었는데 맛이 거슬리는 게 없네요, 연근 주스. 예. 정말 귤 주스 같아요. 아, 진짜 간편하게 너무 만들 수 맛있어요. 있는 해독 주스. 아, 이거 한번 먹어. 애들한테도 귤 주스라고 속여서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별미예요. 연근에 양념한 것 같아요. 이 파프리카 때문에. 와. 연근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 연근칩이 어울리죠? 완전 활용점정이에요.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연근 무시하지 네.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반응 나올 줄 몰랐어. 연근한테 정중한 사과. 반성문. 연근아 미안하다. 네. 근데 연근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네. 칩도 그냥 이렇게 감자칩 같은 그런 맛이 아니라 더 식감이 아삭해요. 왜안 먹어? 오늘 특히 해독의 여신 유혜리 씨와 함께해서 더 기분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해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독이라 그래서 우리가 몸의 증세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사실 중년에는 그런 증세들이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이 프로를 보시고 한번 삶에 적용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끝나고 연근 사러 가려고요. 아, 이거 가져가세요, 누님. 이거 정말요? 사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 해독 열풍이 불 때 건강하게 먹으라 했는데 올해는 트렌드가 셰프님들이 맛있게 먹어라. 근데 이 구원의 밥상 트렌드는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구원의 밥상에 초대해 줘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저희 프로그램 의도를 잘 집어내시는지 네, 아주 자주 뵀으면 합니다. 아주 그냥 선생님. 프로그램에 네. 아주 죽은 피를 시원하게 부었거든요. 세계 최초로 총 16자를 완등하신 엄원길 대장님의 힘의 원천. 신종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서가는데요. 독감으로 인해서 2,300명 정도나 사망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게 다 면역과 관련이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엄원길 대장님의 힘의 원천 바로 공개합니다. 산삼만큼 기력을 보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먹어봐야겠네요. 거기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면역력을 확 끌어올려줄 구원 재료는 뭔지 공개합니다. 못 참겠습니다. 다 건강에 좋은 것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드네요. 돌아버리겠네 정말. 네, 저도 구원의 밥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아픈 다음에 병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매일매일 먹는 우리 밥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저희는 여러분의 밥상 구원하러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